요즘 전투기나 폭격기는 미사일이나 폭탄을 탑재 안 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F-35는 NAPG-81 에이스의 레이더로 했어야 할 영상을 띄우고 이어 GS와 에이스로 타겟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F-35는 타겟을 찾는 헌터 역할을 맡아 킬러인 HIMARS를 자동으로 조작해 GMRERS를 발사하는 흉악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 F-35이 일대가 전역에 출현하면 F-35에 탑재된 인공지능의 버프를 받는 지상군 유닛들은 적군을 조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리아 내전에서 F-22E가 활약한 것과 같이 스텔스 아덴 공중에세이 레이더 포켓이 가까이 접근하고 표적 획득을 지원하여 적군을 손상한다는 개념은 인공지능과 결합했을 때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킬체인이 병렬 연산으로 동시에 수백만 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수백만 대군이라도 수십 분이면 전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F-35가 전역에 뜨고 게임과 인공지능으로 결합되면 포탄 사거리는 인간이 개입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탐지 식별 추적 무기 선정 교전 평가에 버리게 되고 스텔스기인 F-35를 격추할 방법이 없는 한 계속 인공지능에게 조종당하는 개인들에게 두들겨 맞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전투기나 폭격기가 미사일 또는 폭탄을 탑재해 직접 전투를 벌였다면 현재 전투기나 폭격기들은 강력한 센서와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지상군 유닛들을 자동으로 조작하여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존재로 변하고 있다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투기라든가 폭격기라는 단어는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력한 센서와 인공지능을 탑재한 항공기를 전역 통제기라 칭하고 스텔스화할 경우 격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량의 패킷 또는 요청을 생성하는 BDOS 공격마냥 좀비화된 아군 지상군 유닛들을 인공지능 지휘를 하게 되고 순식간에 폭발적이고 정밀한 화력을 퍼부어 적군을 일거에 살상시켜버릴 수 있다 하겠습니다. F-35는 그런 몫인데 F-35의 경우 대외 폭탄 및 드론 시험 때도 통제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지상군 유닛도 통제할 수 있지만 막대한 드론대를 통제하여 적군에게 퍼붓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상군 유닛들을 통제할 때보다 훨씬 많은 과부하가 걸리겠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막대한 양의 배회폭탄 및 드론 소음대를 통제할 수 있다면 지상의 공식 통제 시스템에 비해 공중에 제공 중인 이동식 F-35가 오히려 가격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상에서 통제하려 해도 SA-10DA 같은 센서가 없고 휴전이 안 된다면 공격 통제에 애를 먹겠죠. 그리고 이런 공역 통제 시스템을 개발하기조차 어려우겠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전쟁에 써먹으려고 만든 F-35는 막대한 양의 배회폭탄 및 드론 시험대를 통제하고도 남을 성능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 민간 기업들이 아무리 개발해봐야 군사무기를 개발하는 국가적 역량에 턱없이 미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F-35는 민수용으로도 쓸 수 있다. 들어옵니다. 드론 스톰 또는 군집 로봇은 올림픽 오륜기만 잘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을 바꿔놓을 정도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1. 드론 소음으로 교통 혼잡을 통제한다던가 드론 소음으로 산부를 체계적으로 진화한다던가 3. 드론 손으로 택배를 로켓 배송한다든가 4. 드론 시험으로 농사를 짓는다던가 드론 소음으로 미세먼지를 정화한다던가 F-35라는 인공지능 전역 통제기 플랫폼 덕분에 5종식 통제 시스템에 비해 더 많은 수의 드론을 더 적은 비용으로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F-35는 비슷합니다. 일단 채공 시간이 짧고 연료를 많이 퍼먹으며 민수용으로 쓸 거면 굳이 스텔스 성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게다가 개발이 끝난 무기이라 민수용으로 쓸 것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방의 어느 민간군 겸용과 해외 수출을 좋아하는 어떤 나라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테이프X도 F-35 SR대기를 후려갈길 만큼 인공지능을 탑재한다면 게다가 개발 시기가 차이 나는 만큼 F-35보다 더 강력한 스펙의 슈퍼컴퓨터를 내장할 것이고 날개 형태를 20이나 앵교원처럼 제공형으로 덧붙일 수 있다면 F-35의 민수용 버전으로서 KTF-X도 가능하겠습니다.
전쟁 시에 써먹으려고 개발했던 헬리콥터가 민간에도 널리 쓰였듯이 인공지능과 강력한 센서를 탑재한 전역 통제기들은 민간에도 널리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선 KEFX들의 소티를 민수형으로 경매임대해주면 되겠습니다. 파일럿이 KTFX를 적당히 채공 비행하면서 드론 소음으로 행복하면 KTX 기체가 본전 뽑겠습니다. 그러므로 채공 성능과 연비가 극대화될 수 있는 장착 기술을 KTFX에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지상 유닛 및 공중 유닛마다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것보다 날아다니는 슈퍼컴퓨터 KTFX에 인공지능을 넣어 통제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줄 요약 KTFX로 돈을 벌면 될 거 아냐? 작자 훅적의 오버로드. 그런데 F-35가 이 정도 성능이면 B-21은 얼마나 많은 드론들을 통제한다는 말이냐? 힘든 것 그것이 한 대만 보유해도 중소국가 제압한다는 핵잠수함의 종류. 기본적인 재래식 잠수함은 SS이고 한국 해군이 핵잠을 보유해야 한다. 주장하는 분들 중에는 그 보유해야 할 잠수함이 핵탄도미사일 장착된 잠수함인지 핵으로 추진하는 것인지도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핵잠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SSD는 재래식 동력 탄도미사일 잠수함으로서 고기로 올려놓은 사진은 북한의 SL빔 시험 발사에 사용했던 심포급 유로 2000톤 규모의 아담하신 몸체에다 북극성 탄도미사일 쑤셔 박은 모델입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사실 원형공산호차나 생산할 때 비용과 정치적 문제로 핵탄두를 장착해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그런 탄도미사일이 크기가 거의 견인 컨테이너를 부착한 철에라와 맞먹거나 훨씬 크기에 그만큼 제대로 수십 개씩 운영하려면 잠수함이 커야 하는데, 잠수함이 전략적으로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만한 크기가 되려면 대강 7,000톤은 훨씬 넘어가는 데다 그쯤 되면 역시나 원자력 동력이 더 작전 능력에도 좋고 가성비도 장난 아니게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북한 외에는 현대에 없는 개념의 잠수함입니다. 소련도 60년대 만들어 80년대쯤에 완벽히 퇴역한 물건이라 대충 결론을 내려보자면 크기도 작고 탄도미사일도 나올 공간도 거의 없어 탈출구까지 막아서 쑤셔놓은 이상한 형세와 전략적인 물건은 아니고 실험적인 물건입니다. SBS에는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으로서 말 그대로 원자력을 동력 체계로 사용하지만 탄도미사일 탑재 기능은 없는 물건으로 대충 어뢰 수십 발이나 간단한 순항미사일 10여 개쯤 장착해 다니는 물건입니다. 한국이 개발하게 될 핵잠이 바로 이 물건입니다. SSP에는 원자력 추진 탄도미사일 전략잠수함으로서 대강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핵도 쓰고 핵으로 추진도 하는 잠수함을 뜻하는데, 이런 대형 잠수함은 크기와 통수부터 경항모급이다. 당 내부에 샤워장과 대합실 그리고 공연장까지 있을 정도로 큰 크기를 가졌으며 비행도 제대로 들면 20개 정도 들고 다니는 무기입니다. 미사일 한 개 당 내부에 너무 적다. 탄두 재도립체를 넣어 특정 상공에서 재도립체를 분리해 여러 개의 탄두를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목표에 투하할 경우, 한국으로 치면 핵미사일 한 발에 10개의 탄두를 넣어놔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제주, 광주의 속도도 남기 때문에 이론상 국가 하나 멸망시키거나 최소 무정도 또는 파탄시키는 물건입니다. SSG에는 SSMEN과 발사 장치를 바꾸면서 혼용되기도 하는데, 이에는 원자력 추진 유도 미사일 잠수함으로 대충 현무3 같은 순항미사일 100km 넘게 담아두고서 적의 항모 전단을 혼자서 해저 탐험시켜주는 물건으로 미국과 러시아만 제대로 된 걸 보유 중입니다. 하지만 SSGN의 경우 현대식 SSPN으로 대체되고 있고 육상의 미사일 투발 수단과 기술도 높아진 상태라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반대로 핵잠이 아닌 재래식일 땐 SSD라는 개념도 통용됩니다.